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피츠버그를 방문하기 몇 시간 전에 피츠버그 다리가 붕괴돼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피츠버그 방문 목적은 기간 산업 홍보입니다. 오미크론 두 번째 버전에 대해 과학자들이 경고합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워싱턴주에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침공 가능성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도 미국과 차이가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침공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인명피해를 넘어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물가 인상이 초래될 게 당연합니다. 뉴욕시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모든 직원의 봉급을 공개하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여성과 소수인종이 봉급에 있어 차별받지 않게 한다는 목적입니다. 가드닝을 포함해 주택 관련 상품을 파는 로스가 애완동물 용품을 파는 펫코샵 코너를 신설합니다. 새 손님을 유치하고 단골 손님을 더 자주 방문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멕시코만에서 오일 시추가 금지됐다, 허용됐다, 다시 금지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판결에 따라 마지못해 승인했던 오일 시추 허가를 또 다른 연방 판사가 취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탑 뉴스는 당연히 피츠버그 다리가 붕괴된 그 뉴스입니다. 아침 6시 50분경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통행이 많죠. 그 다리가 1970년대에 지어졌는데 길이가 447푸트고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프리크팍 지역이랍니다. 펀 할로우 브릿지, 다리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그 지역에서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하루에 14,000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게 2005년도의 통계였으니까 지금 뭐 17년이 지났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은 차량들이 다닐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버스도 일반 승용차도 다리를 넘다가 어떻게 됐냐면 붕괴됐는데요. 다리가 이제 447푸트니까 길죠. 기니까 그 긴 게 한 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사망한 사람은 없고 한 10명 정도가 다쳐서 3명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큰 그 버스요. 버스도 아주 그 긴 버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버스 두 개를 이제 중간 허리를 유연하게 엮어서 가는 그런 버스죠. 그 버스도 사진을 보니까 하나의 버스는 일부는 그 다리가 붕괴돼서 그 다리 아래에 그냥 꽉 눌려져 버린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적어도 넉 대의 차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를 포함을 해서 떨어졌고, 어떤 분은 그 다리가 있고, 보통 이제 다리가 있으면 다리가 있고 그 아래 길이 있는데 그 높이가 뭐 100피트가 넘죠. 이 아래 길에서부터 위에 있는 다리까지의 그 높이가, 거기에 완전 그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하시는 분들도 무슨 인간 사슬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연결해서 사람들을 구조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사망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에 그렇게 뭐 지금으로서는 뭐 2만 대도 넘게 통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한 건데, 원인 자체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그 버스가 떨어지고 다리가 완전히 그 시멘트 콘크리트 다리가 무너져서 막 시멘트가 부서지고 했거든요. 그 전에 주변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스 냄새가 났다 해서 나중에 보니까 뭐 가스 밸브가 조금 가스 밸브라기보다 가스가 통과하는 그런 그런 그 선이 뭔가가 결함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아무튼 발견됐기는 했습니다만, 1970년대 지어진 다리가 물론 인스펙션을 합니다. 이 정도로 붕괴됐다는 것은 피츠버그라는 그런 도시에서 미국의 기간 산업이 얼마나 지금 그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가, 허술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난해 9월 달에 마지막 인스펙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이고 지금 1월이니까 그 최종적인 인스펙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 전에 2019년도에 인스펙션 했을 때도 어떤 그 다리 옆에 난간 비슷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부 구조, 이 난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실한 컨디션이다 하고 교통부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뭐 당연히 주변의 그 주민들 여러 가지 이유로 대피를 했다가 지금은 그 돌아갔다고 하는데, 날마다 이 다리를 건너서 터널이 있고, 말하자면 여러분들께서 그것은 프리웨이이긴 하지만 저도 집에 갈 때 항상 그 프리웨이를 지나서 좁은 그 몇 차선 프리웨이를 지나서 터널을 또 지나야 되거든요. 이 다리도 마찬가지로 터널이 있고, 터널 밖으로 나와서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붕괴된 그 다리, 막 그냥 이 자동차가 완전히 뒤집힌 자동차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형편. 그런데 당연히 또 그 주변에 뭐 스쿨버스도 다니고 할 테니까 학생들은 오늘 그 가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리모트로 공부를 하는데, 참 오랜 동안 코비드 그 시대에 이렇게 리모트로 공부하다가 겨우 학교에 가게 됐는데, 다시 다리가 제대로 뭐 고쳐지고 아니면 우회하고 하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웨이크업 콜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금부터 in anytime 그 피츠버그에 가서 기간 산업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기간 산업안은 공화당도 지난해에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지금 뭐 1조 2천억 달러 규모가 서서히 집행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무너진 이 다리에는 어떠한 지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백악관에서 어떤 성명이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는 돌봐줘야지 될 다리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기간 산업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가족을 돕는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인스트럭처 기간 산업 아니기 때문에 다리라든가 무슨 뭐 항구 여러 군데의 보수 공사 같은 것 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 같은 기간 산업을 새로 세울 때는 조금 더 아주 그 전형적인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재료부터 그것을 시공하는 과정 등등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큰 구조물을 짓는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또 곧 그 임금, 비싼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되는 뜻입니다. 그걸 홍보하러 가려고 오늘 밀스라는 밀스가 아니라 밀19이라는 연구센터, 이 기간 산업에 대해서 하는 곳을 방문을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피츠버그에서 이런 일이 그 터졌습니다. 참 미국이 다리 같은 것
또 길도 너무 이제 노쇠했기 때문에 개인이 다니면서 스스로 조심을 해야지 되는 지금 이런 형편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또 한국이 음력설을 맞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두 가지 할러데이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모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내용은 굉장히 지금 심각해서라기보다는 궁금해하실까봐 전해드립니다. 궁금해하실까봐요. 두 번째 오미크론 버전이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리고 워싱턴주에서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원래 오미크론이요. 오미크론 그릭 글자 오미크론의 첫 번째 것이 BA.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미크론 BA.2라고도 부르고 또 BA.3도 있답니다. 이건 이제 먼저 오미크론이 생겼었던 무슨 사우스 아프리카라든가 영국 또 덴마크 같은 데서 전부 연구를 한 것인데 이것을 또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어떤 신문을 보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라는 것이 뭐 숨겨져 있어서 잠복돼 있어서 잘 우리가 금방 알 수 없는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무기에도 많이 쓰입니다만 해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텍사스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 원 검사에서 검사가 되지 않는답니다. 이게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검사되지 않기 때문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PCR 테스트로도 안 나온답니다. 래피드 테스트, 집에서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하는 그 테스트는 물론이고 보다 정밀한 PCR 테스트에도 오미크론2, 스텔스 오미크론은 결과가 잡히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이 끝나간다 하고 좋네. 이제 뭐도 하고 장사도 좀 나아지겠지? 식당에 손님도 좀 오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미국 과학자들이 아직 미국에서는 활발하지 않지만 아시아와 중국에서도 있다고 하고요. 유럽에서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 두 번째 버전에 주목을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답니다. 오미크론 1과 오미크론 2는 형제가 비슷하기도 하고 엄청 다르기도 하잖아요. 11월 달에 사우스 아프리카와 보스와나의 과학자가 오미크론 1을 발견했을 때 오미크론 변종 하나만 발견한 게 아니라 2와 3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3개 버전. 오미크론 BA.1, BA.2, BA.3를 발견을 했는데 오미크론 BA.1은 우리가 몇 개월 사이에 확 퍼진 것 겪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BA2와 BA3는 조금 약해서 결국은 강한 놈이 살아남으니까 이게 알파니까 오미크론 BA1이 BA2와 B3는 사라지겠구나 라고 짐작을 했는데 그 짐작이 틀렸다는 거죠. 몇 주일 전부터 오미크론 BA.2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건데 덴마크에서 지금 끝났다 싶었는데 덴마크에서 많이 퍼지기 시작해서 현재로서는 몇 주일 지나면서 아주 크게 늘어나서 하루에 덴마크 인구도 별로 많지 않은데 케이스가 4만 개 케이스가 나오고 1월 두 번째, 세 번째 주로 오면서 현재는 오미크론 1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저는 이상해요. PCR 테스트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특별한 실험실에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표본 조사를 해보면 지금 그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덴마크에서는 지금 오미크론 BA2가 전체 감염자의 65%라는 겁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도 아직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한 오미크론 BA2가 5% 정도 되니까 이제는 마스크도 벗자 영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염률은 오미크론 1보다는 조금 높은데 그다지 높진 않고 1%에서 3% 정도 감염률이 높다고 하고 다행인 것은 오미크론 1도 델타보다 치명적이진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아프다던가 오미크론 2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형제처럼 다른 바가 오미크론 1과 별로 없답니다. 이제 전염력만 오미크론 1보다 조금 강하다고 하는데 이미 이 코비드 19에 걸렸다고 다시 안 걸린다 하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심하게 아프다는 것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을 받았고 또 한 번 걸리신 분이라면은 심하게 아프고 병원까지 입원해야 될 그럴 확률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고, 제가 그럼 왜 이 문제를 전해드렸는가, 여러분들께서 뭐 오미크론2가 있다던데 궁금하실까봐 우선 전해드렸고요. 뭐가 문제냐인 것인데, 덴마크처럼 끝났는가 보다 하는데 오래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뭐 각오를 하고 기획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는 그 코비드 19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지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안 걸린다. 나는 절대 안 걸릴 거야. 코비드 19에 오미크론 1이 됐건 2가 됐던 이런 입장이 아니라 걸려도 살짝만 아프길 바란다. 병원에 가지 않는다던가 이런 형태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뭐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지만 뭐 마스크도 쓰고, 마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적절한 시점에 역시 좋은 마스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한국 TV 홈쇼핑 채널에도 그 KF94 쌍방울에서 만든 게 왔다고 하는데,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좋은 걸 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적절한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오미크론2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많이 걱정하시지는 않되, 그러나 신경은 쓰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특히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지갑도 가벼워지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트럼피즘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지금 프랑스가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서 서방 세계가 대응할 때 완전히 이쪽으로 오는 것 같지 않은, 그랬다가 또 가주는 것 같기도 하는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외교관들이 미국의 입장과 또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분열이 돼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전쟁이 좋은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본인들은 다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다 피해가 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미국의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서 미국은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모든 것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내부에 미국 지상군을 파병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죠. 무기 지원, 그리고 이제 나토군을 지원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에 지지난해보다도 많은 그 군사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6억 5천만 달러를 지원을 했고 지금 8,500명의 미군이 스탠바이 하고 있고요. 나토군에 함께 그 손 잡아라 하면은 잡을 수 있도록 얼마나 극박한가, 여기에 대해서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2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이런 말을 안 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불안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들은 곧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아직 그 러시아가 침공하는 단계는 아닌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톤 다운 해주기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그 뜻을 전했습니다.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을 결정을 하는 그 결정권자가 그 기분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를 상황을 다 파악을 하지만 갑자기 정말 작은 것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는 정말로 푸틴 대통령 화나게 하는 것을 피하고 싶겠죠. 예기치 않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그 불행함을 피하고 싶은 것이고, 백악관 앞에 보니까 어제 그 전쟁에 반대하는 이 문제 끝까지 외교로 풀어라. 그게 이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도 하는 얘기잖아요. 미국이 뭐 선제 공격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평화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 그런 피켓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긴장을 강화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도 미국 대통령에게 그 군대가 거기 10만 명 이상 쭉 우크라이나 주변을 에워싸고 있지만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요 며칠 사이에 한 보름 사이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크게 부각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병력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권을 잡고 나서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소련 당시에 그 러시아군이 정말로 터덜거리는 무슨 어떤 그 장비 완벽하지 않는 팬시하지 않는 그런 것을 털어내고 푸틴이 정권을 잡고 이 국방력을 굉장히 그 강화해서 흐느적거리던 허술했던 것을 단단하게 현대화하고 강력한 군대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어제 신호를 보냈죠. 우리 우크라이나와도 협상하고 유엔에서도 월요일에 이 관련 회의를 하니까 유엔과도 협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이제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라는 것이고, 나토 연합군이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니네가 수위를 낮춰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러시아에 달렸는데 러시아 정부 자체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놓는 협상 카드는 서방 세계에서 볼 때는 별로입니다. 여기에 이제 독일이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니라 입장을 조금 바꿔서 미국의 손을 조금 잡아줬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이요.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통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바로 그 독일로 오는 그 노르드스트림 그 2 가스 파이프라인을 지금 다 됐거든요. 다 됐는데 마지막 테스트 관계가 있고 또 이제 규제 승인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우리 이거 지어놓긴 했지만 안 쓰겠다라고 미국과 함께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비웃던데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독일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서 헬멧, 군인이 머리에 쓰는 모자 5,000개를 달랑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이건 군사적인 무기도 아니고 미국이 막 그 비행기에 실어서 나르는 엄청난 장비도 아니고 함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덴마크 같은 데도 흑해에 무슨 함대를 보내고 하는데, 그래서 5,000개를 헬멧을 우크라이나에 주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수도에서 그 수도 키예브라고 하는데, 키예브는 러시아 말이라면서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키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무슨 발음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냥 키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러시아 소설을 하도 많이 읽어서 어렸을 때 키예브라고 자연스럽게 나왔었는데 키브라고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브의 시장이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면서 러시아의 침략을 막는다면서 헬멧 겨우 달랑 5,000개를 보내하면서 다음엔 뭘 보낼래나? 다음에는 벽에를 보낼래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단단하게 지금 조인이 돼 있죠.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영국의 큰 회사에 러시아가 어떤 해킹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경고를 지금 보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입장이, 러시아도 그렇게 막 병력을 12만 5천 명을 에워싸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철군하기는 좀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침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군사적인 무슨 테크놀로지로 군사 테크놀로지 솔루션 해결 방안은 찾겠다. 이건 해킹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포린 팔러시가 오늘 아침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프랑스도 또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독일은 독일대로, 뭐 영국은 영국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우린 모든 일을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미국과 연관된 것을 그전에는 미국을 완전히 100% 신뢰하고 그냥 웬만하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는데 이제는 아니지. 뭐 우리도 러시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하면서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블라디미르 푸틴과 직접 대화를 했고요. 대통령 입장이니까 그 대화에서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었겠죠. 그런데 프랑스의 그 외교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처럼 우리 나토군도 막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군만 우크라이나 주변에 배치된 게 아니라 우리 나토군도 그 주변에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러시아와 무엇이 다르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건 있죠. 러시아의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이미 독립해서 그 이제 걸음마를 띄면서 민주주의 쪽으로 이 러시아 쪽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오른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그 서쪽으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쪽으로 향하는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러시아는 침공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고 나토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만일의 사태에 침공해서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엉키겠습니까? 세계가 2차 대전 이후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이 외교관의 말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과거 같으면 철저한 동맹 시대였다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지금 이제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유럽과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균열이 생겨서 동맹국 사이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독일이 프랑스보다는 더 중요하니까 이 케이스에서 독일의 이제 총리가 2월 7일이네요. 그 올라프 숄츠 총리가 2월 7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월 28일입니다.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이렇게 회담을 하고 나면은 조금 더 미국 쪽에 가까운 그런 그 러시아에 관한 입장을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모든 전쟁에는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치던 사람이 다칩니다. 사람이 다치고 저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뭐 우리들 심신도 참 뭐 무슨 동정심도 가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무뎌지고 나도 살기 바쁜데 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으면 세계의 먼 지금 무슨 뭐 이쪽 대서양 건너서 이렇게 두루두루 오는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변국은 물론이고요. 주변에 뭐 유럽이라든가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물론이고 우크라이나가요. 세계 곡물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곡물 수출국 넘버 4예요. 네 번째로 곡물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 곡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식량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수입해 가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 물건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케이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서방 세계가 당연히 러시아에 제재를 하죠. 그렇게 되는 경우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그쪽이 다 마찬가지죠. 날씨는 춥지만 러시아도 곡물 수출을 상당히 농산물 많이 하는 나라고 금속도 그렇고요. 또 무슨 뭐 또 뭐가 있죠? 그밖에 연료는 뭐 당연하고 니켈이라든가 굴이라든가 아니면 백금까지도 플래티늄까지도 이 러시아가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수출품을 중국에서 많이 받아갑니다. 중국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무슨 뭐 구리, 뭐 백금 모든 것들이 뭐 니켈까지 포함을 해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 미국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을 해서 러시아산 원료 재료로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서 다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것들이 무척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격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심지어 우주선 제조에도 러시아의 것이 이렇게 와서 어떤 부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조립을 한다던가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의 전쟁, 거기에 미국이 개입하고 서방 세계 유럽이 개입한다는 것은 굉장한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흑해가
우크라이나 이쪽 그 흑해가 다 막혀버리고 항구가 막히고 그럴 때에 여러 가지 물가 인상, 그럼 미국은 예상보다도 또다시 높은 물가 인상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는 조금 더 가까운 나의 그 문제로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미국에서는 어떤 경우는 좀 먼 나라, 먼 이슈처럼 느낀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과 대신 연관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늘 그 말씀을 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죠. 뉴욕시가 사실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시행 중이긴 하지만 별로거든요. 그런데 뉴욕에서는 여러분도 어떠세요? 같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저 사람 얼마 받지? 하다가 어느 날 루머를 들었는데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받는데 나보다 회사의 기여도는 덜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하면서 그것이 또 사실인 봉급도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걸로 또 괜히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뉴욕시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한 그 시의 법을 곧 시행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개인 소비가 1% 내려갔답니다. 인플레이션에 적응하는 거죠. 이제 조절해 가는 건데 그래서 0.6%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키워드만 써놔서 어떤 때는 미국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생긴 일인데, 소비가 0.6%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비교해 봤을 때요. 수입이 0.3%가 늘어난 기간에 소비는 0.6%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래도 아마 더 많이 돈의 액수는 쓰셨을걸요. 물가가 워낙에 비쌌으니까는요. 12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5.8%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노동 비용이 증가해서 노동 비용의 레이버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이제는 사람을 하이어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가장 우리 회사에서 적게 받는 사람, 가장 우리 회사에서 많이 받는 사람, 이 금액은 공개를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물어보는 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같은데 최저에서 최고 봉급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지 된답니다. 뉴욕 하면은 미국의 뭐 파이낸셜 그 재정 분야에 있어서의 수도이고, 그러니까 임금의 투명성을 미국에서 뭐 임금도 가장 높고 이런 그 뉴욕시에서 하겠다는 건데, 목표 자체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 고용인에게 특히 여성과 소수인종이 같은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임금을 이제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불만이 많이 접수돼서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똑같은 인종이 있는 회사에서도 항상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목표 자체는 고용주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회사에서 일 못하는 쟤는 많이 주고 일 많이 하는 나는 적게 줘야 하는 그런 불만거리를 없앨 수 있고, 고용인에게는 다른 사람과 봉급 비교도 보고 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이 회사에서 너무 일을 잘하고 나도 좋아하고 이 회사를 성과를 내면은 저만큼은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희망 같은 것을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미국에서는 적어도 8개 주와 여러 그 도시가 이 같은 것을 시행을 합니다. 뉴욕이 지금 언제부터 시행하냐면요. 5월부터 임금 투명성 운동, 무브먼트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또 전국적으로 볼 때 항상 캘리포니아주에서 뭐를 하면 다른 주가 다 따라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 2018년도에 Equal Pay Act, 동등한 임금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정부 자체의 법이에요. 해서 누군가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할 때 전에는 다른 사람 얼마 받는가, 뭐 봉급 이런 것을 물어보고 알려주고 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지금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회사가 이런 입사 신청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고용인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을 해야지 된답니다. 그에 비해서 뉴욕이 더 나간 거죠. 뉴욕은 아예 처음부터
입사하려는 그 신청자에게 공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이 정도고 최고임금 받는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하는 걸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워싱턴, 거의 이제 캘리포니아가 제일 처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는 2019년부터 2021년 네바다가 지난해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커네디컷,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는 주 자체로는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오하이오, 메릴랜드, 워싱턴 이런 주들 8개 맞죠?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건데 주마다 조금 그 버전이 다르죠. 그런데 연방을 보면은요. 미국 연방에 그러면 남자 여자 성에 따른 임금 차별을 없앤다 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 만들기 좋아하는 미국에서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1963년부터 연방 그 이퀄 페이 법이라는 연방 임금 동등법, 캘리포니아 법과 똑같아요. 이건 주고 이건 연방이라는 것만 다르지. 시행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마다 다른 버전을 시행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미국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자와 남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든지 아니면 여자가 더 많이 성과를 낼 때 임금이 같습니까? 아주 완전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자가 봉급 올려달라면 여자가 왜 저렇게 드세? 아니 여자가 돈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자가 좀 다소분하지. 남자가 딱 그런 거 요구하면 아 당당해서 좋아. 그래야지. 야망 있게. 뭐 이런 시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 법에서 개인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때 해준다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한 가지 장애 같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될지 몇 가지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장애는 재택근무. 뉴욕에 그 회사가 있지만 전부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택근무를 할 때는 뉴욕에서 생활하면 생활비가 엄청 많은데 아니면 무슨 뭐 몬타나의 저쪽 시골에서 산다던가 하면은 생활비가 좀 적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에 대한 차등 이런 문제는 조금 좀 회색지대가 있기는 한가 봅니다.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도 모든 포지션에 있어서 봉급을 다 공개를 해야지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재택근무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그 회사에서 미국식 표현으로는 스타 퍼포머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저 회사의 스타인데 어떤 회사가 됐든 스타 퍼포머도 그러면 뭐 대체적인 그 들어온 연도수나 하는 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봉급을 똑같이 줘야지 되는가? 뭐 이런 또 문제가 이제 그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건 또 뭐 예외를 충분히 또 뭐 주마다 다 다르게 해결을 해 나가겠죠. 네, 로스라고 홈디포만은 못하지만 홈디포가 갖고 있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정도가 그 홈디포보다 로스가 조금 많을까요? 그런데 펫코샵이 동네마다 다 있진 않잖아요. 펫코샵의 한 부분을 이 로스가 미 전국에부터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시범 케이스로 일부 주에서 텍사스주를 포함해서 몇몇 주에서 펫코샵을 넣는다는 겁니다.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전부 펫코샵에 가셔서 먹이도 사시고 장난감도 사시고 옷도 사시고 뭐 다 사시잖아요. 그렇게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부터 미니샵이라고 하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뭐 그 정도면은 웬만한 거 필요한 거는 다 있을 것 같던데요. 그래서 15군데인데 텍사스 샌안토니오 인근에 있는 그 펫코, PETCO죠. 펫코샵이 제일 먼저 이제 그 로스에 오픈이 되고 또 텍사스에는 한 군데가 아니군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곳이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는가 보네요. 3월 달에 텍사스는 2월 달, 뭐 3월 달에 이 펫코 스토어를 오픈을 한다는 건데 이 시범으로 해서 성공하면 확장한다는 거죠. 팬데믹 때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홈디포라든가 로스라든가 뭐 벌목도 많이 사가고 등등 가드닝 그 제품 또 플라워, 플랜트 이런 것도 많이 사가서 사람들이 했잖아요. 집에 베이슬도 심어서 꺾어다가 스파게티 할 때 넣고 레몬밤 같은 거 심어다가 밥 먹고 민트도 밥 먹고는 다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 이파리의 그 아름다움과 뭐 이렇게 하면서 마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사람들이 직장으로 가면서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하면서 새로운 손님도 받고 늘 오셨던 손님은
더 자주 오실 수 있도록 하도록 이 같은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서 다 어떻게 하면은 소매업소는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손님을 만족시키는 게 최대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 백악관에도 오늘 보니까 백악관 고양이 윌로우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사진을 질 바이든 여사가 공개했던데요. 이름이 윌로우에서 버드나무 했더니 맞습니다. 버드나무. 질 바이든 여사가 오늘 이제 남편 방문하는 펜실베니아 태생이잖아요. 펜실베니아 윌로우 그로브라는 윌로우 윌로우 숲은 아니고 윌로우 그로브 이런 고향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윌로우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는 과거와 달리 미국에서 소매업소에서도 어디 보면은 한인타운에도 커피숍에 가면 커피숍도 있고 한쪽 구석에서는 옷도 팔잖아요. 이런 형태로 연구를 해야지 살아남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까?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런데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을 연방 법원에서 막을 수 있고 연방 법원도 법원에 따라서 다 판사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하는 어떤 기준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판결했던 것을 이쪽에서 뒤집을 수도 있고 해서 원래의 안대로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후변화와 연관된 그런 건데 멕시코만에서 오일 시추를 허용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말에 했었는데 하고 싶어서 했었던 건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었던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법원에서 하라고 판결을 해서 허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법원에서 그거 하지 말아라 한 거거든요. 멕시코만이면은 이제 플로리다가 있고 또 조지아가 있고 알라바마가 있고 또 무슨 루이지아나가 있고 미시시피도 걸쳐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서쪽으로 오면은 텍사스까지 이렇게 다 걸쳐 있잖아요. 그리고 텍사스 아래가 멕시코가 되는데 그 멕시코만에서 오일 시추를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고 첫날 더 이상의 무슨 새로운 미국 연방에서 어떤 그쪽 지역에서 뭐를 해주지 않겠다 했었는데 연방 땅과 물에서 일단 기후변화와 연관된 에너지 시추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안 하겠다 했는데 그랬더니 이게 무슨 오일이라든가 석탄에 의존하는 13개 주에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이지아나가 여기 멕시코만 속하잖아요. 루이지아나가 법원에서 이거 대통령 이거 아니다라고 해라 해서 할 수 없이 대통령 측에서 그래 하면서 그것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170만 에이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환경그룹에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 그룹에 대해서 또 다른 워싱턴 DC의 지방 판사가 이건 바이든 내무부로 보내버렸습니다. 다시 트럼프 전 행정부 시대에는 이걸 모든 것을 해주려고 했으니까 오일 시추 같은 것을 그때 해놨던 자료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더 충분히 연구를 해서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해봐라 했기 때문에 이건 또다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고소하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소화현을 세일 중인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난 겨울부터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제도 편지가 있는데 이미 숨진 사람의 편지였어요. 그렇지. 조금 있다가 또 숨진 사람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오랜 친구가 보낸 편지, 또 꼭 찾아보고 싶었던 후배, 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려야지 하면서 못 드렸던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좀 하는 주말 됐으면 좋겠고요. 행복하세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